음악 치료 어떻게 하나? 5장 평가. 지난해 나는 친구와 콘서트에 갔었다. 우리는 근처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보러 갔는데 미리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나는 매우 힘든 한 주를 보내서 이번 저녁에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했다. 프로그램 책자를 폈을 때 나는 오케스트라와 독주자가 내가 좋아하는 프로코피에프의 이번 두 번째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날 밤이 즐겁지 않았다. 왜냐하면 과거 딸을 임신하고 있는 동안 이 곡을 듣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아이의 심장 박동 소리가 느껴지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당시 내 감정, 상태와 맞아 떨어지는 프로코피에프의 강렬한 리듬, 빠른 악구, 조바꿈에 의한 이명동음 조성의 흐름에 내 호흡을 맞추어 숨을 쉬었다. 주초에 내가 진행하는 스트레스 조절 치료 시간에 나는 한 곡을 연주했는데 그때 집단 구성원들이 이 곡에 대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미리 선곡된 음악을 통해 그들의 경험 혹은 과거 연상을 평가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 그제서야 나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을 순간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연주하기 전에 그 음악의 잠재된 영향력을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 속의 누군가에게 파괴적인 기억을 떠오르게 했을지도 모른다. 내 의도는 그 시간 동안 집단이 어떤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이완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내가 아는 한 그 어떤 부정적인 연상도 생기지는 않았었다. 나의 교훈은 명확하다. 나는 다신의 음악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되었다. 나는 먼저 평가를 시행하고 나서야 치료 시간을 진행하게 되었다. 평가는 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결정하는 체계적인 접근이다. 그것은 상황들을 특정한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관찰 전략은 관련된 기능과 능력뿐만 아니라 목표 행동의 양과 질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이 장에서는 기능, 음악치료 평가, 초기 평가, 포괄적인 평가, 지속적인 평가 등의 일반적인 평가를 다룰 것이다. 기능의 일반적인 평가. 음악 치료사가 치료를 시작할 때 공격적인 학령 전기 아동에게는 바이올린을, 노인에게는 장난감 피아노를, 음악적으로 세련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복잡한 대입법으로 구성된 곡을 연주하도록 할까? 이러한 방법들이 특별한 평가 목적이 없다면 이러한 활동들의 선택은 불합리할 것이다. 위에 선택된 활동들은 내담자의 현재 기능 수준 혹은 나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다.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기준이 있다. 의사소통 기술의 평가는 치료자가 음악치료에 사용될 적절한 어휘들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인지 기능은 내담자의 학습 능력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신체적인 기능들, 특히 감각 운동 혹은 지각 운동 발달은 내담자의 치료 활동의 필수적인 지각, 신체적인 면들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되어야 한다.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음악 능력의 분석은 치료자가 적절하고 성공 지향적인 활동을 제공하게 도움을 준다. 정신, 사회적, 감정적 행동의 관찰들은 치료자에게 얼마나 내담자가 치료 경험에 잘 반응할 것인지를 예측해준다. 또한 내담자의 인식 정도, 자조 능력, 적응, 직업적 욕구, 영적인 측면 등이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음악 치료사는 특히 다음의 반응들에 관심이 있다. 1. 목표와 목표 행동에 적합한 반응. 2. 다른 기능을 도와주는 반응. 3. 음악 치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영향을 주는 반응. 치료에 대한 목표 설정은 치료 과정을 이끌어주고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된다. 목표 행동은 치료 노력이 지향해야 될 반응들의 집합체이다. 그것은 치료 진행 과정 동안 주목해야 하는 행동을 확인시켜준다. 물론 내담자가 의사소통을 하고 생각하고 집중하고 반응하고 움직이고 느끼고 지각하고 상상하고 행동하고 상호작용을 하느냐가 평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내담자가 음악과 음악 경험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들이 있다. 음악적 선호도와 음악 능력의 평가가 이 과정에 필요하다. 평가 도구는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테스트, 검사 혹은 장치를 의미한다. 많은 평가 도구들이 유용하며 그중 많은 것이 표준화되어 있어서 내담자 각각의 수행 능력과 비교되는 정상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음악 치료사의 목표를 위하여 몇몇의 검사들은 음악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형시킬 수 있다. 다른 몇몇의 검사들이 다양한 상황에 있는 내담자를 위해 추가될 수 있다. 감별 평가 도구는
1. 강점과 약점을 찾아내고 2. 선택된 목표의 적합성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3. 목표 행동과 치료의 방향성을 정하는 특정한 목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4. 다른 잠재된 목표들을 노출시키고 5. 목표 행동의 특성과 필요한 기술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며 6. 개인이 할 수 있는 과업과 할 수 없는 과업을 정확하게 구별해 준다. 음악치료 평가. 많은 전문가들은 음악치료 상황에 국한된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한다. 하지만 만약 음악치료사가 치료시간 밖에서뿐만 아니라 치료시간 내에서도 변화를 보기 기대한다면 음악치료 환경에서 내담자의 행동 양상의 평가가 필요하다. 독특한 음악치료의 평가에는 다른 이득들이 있다. 다양한 자극에 대한 반응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음악치료 환경은 특히 편안하고 불안 감소 상태로 이끈다. 즐거운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흔한 시험 압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 같다. 사실 그들은 그 상황이 관찰과 평가를 위해 고안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또 다른 강점은 음악적 상황 안에서 가장 잘 평가되는 특정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청각적인 지각과 기억은 음악과 자연스럽게 연관되는 두 가지 영역이다. 노래만 부르더라도 개인들은 청각적인 연쇄 반응, 집중, 소리 혼합, 청력 민감도에서 예리함을 드러낼 수 있다. 청각 분별력은 청자들이 소리의 특성을 묘사하는 과업으로 측정된다. 예를 들면 음색, 방향성, 강도, 피치, 템포, 시간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목소리 혹은 악기로 들은 소리들을 흉내내어 보라는 부탁을 받는다. 청각 운동의 짱매짐은 음악에 대한 움직임이 정확하게 모방되거나 리듬에 맞게 움직이는 정도에 의해 분석된다. 가장 심하게 장애를 가진 개인이라 하더라도 음악과 관련된 미묘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선의 움직임 혹은 큰 소리에 대한 놀란 반응을 들 수 있다. 지각의 어려움을 가진 환자들은 대근육 혹은 소근육 운동 능력과 운동 패턴, 뛰기, 박수치기, 돌기, 미끄러지기, 달리기, 도약하기, 깡총 뛰기를 모방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평가된다. 다른 관점에서는 음악에 대한 사회적, 감정적 반응은 투사 기법으로서의 음악 듣기를 통해 관찰될 수 있다. 음악에 대한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은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 하고 언어적 내용과 드러나는 감정적 행동 사이의 일치함도 관찰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슬픔이 느껴지는 음악이라고 말하면서 웃고 있다면 어떨까? 밝은 노래를 우울하게 부른다면?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내린다면 이러한 반응들의 관찰은 진단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음악에 대해 특이하거나 비일반화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성격 특성을 투사하는 것일 수 있고 특정한 음악을 선택하는 것도 심리적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음악을 듣고 있을 때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회상하게 된 여성의 예를 보면 유사한 형태의 음악을 듣게 되어도 폭발적인 감정의 분출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예에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음악 듣기를 통해 나타난 상상은 음악 치료사들의 관심이 되는 또 다른 반응이다. 음악으로 야기되는 상상은 청자의 지각 체계에 관하여 분석 성향의 치료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준다. 개인의 상상은 인지적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감정, 동기, 인생관, 중요한 개인적인 사건들을 투사하는 경향이 있다. 자료 근거 모형에서 제안된 이러한 음악적 투사 기법의 목적은 성격 특성 혹은 내적 상태를 측정하려는 것보다는 조절된 상황에서 사회적, 감정적인 행동들의 모습을 관찰하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다. 감정의 변화들이 언어, 운동, 내적 행동들의 관찰을 통해 명백해짐에 따라 치료자는 진단 분류와는 반대되는 목표 행동을 찾아내서 목표를 명료화한다. 관찰 과정은 내담자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질문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보다 더 직접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나아가 관찰 과정은 개인의 경험에 있어서 중요한 비언어적 행동을 분석한다. 다른 상황에서 음악적인 치료팀의 구성원들이 음악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아이를 음악치료 평가에 의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평가는 음악치료에 특별한 교육이 아이에게 이득이 있다고 나오게 되면 음악치료가 아이의 개인화된 교육 계획으로 기술된다. 많은 음악치료사들이 학교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평가를 부탁받고 있다. 다음은 평가가 필요한 주요 3가지 예이다. 1. 초기 평가.
평가가 음악치료 과정의 시작에서 수행되고 시작 시점에 완성된다. 이러한 과정은 항상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치료 목표에 집중한다. 2. 포괄적인 평가. 개인이 단지 음악치료 평가만을 위해 의뢰될 수 있다. 이것은 보통 음악치료 서비스의 가능성을 결정해주는 전반적인 노력이고 기능의 여러 면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이 다른 형태의 표준화된 평가에 반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추천할 만하다. 이것은 매우 짧은 집중 시간을 가진 아이들, 매우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사람들, 인지 손상이 있는 노인들에 있어 특히 적용될 수 있다. 음악 치료는 구조화되고 편안한 상황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개인들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한다. 3. 지속적인 평가. 음악 치료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평가 도구들을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치료 과정 동안 치료 전, 치료 중간, 치료 후로 나누어 평가가 이루어진다. 체계적인 관찰은 치료 시간 동안 행동들을 조사하는 또 다른 유용한 방법이다. 목표 행동들의 특성은 특정한 평가 도구 혹은 관찰 기법이 적합한지를 결정해 줄 것이다. 초기 평가. 평가 전략이 시행되는 범위는 치료의 목표와 치료자의 방향성에 달려 있다. 음악 치료사들은 임상팀 안에서 그들의 역할이 주어진다면 가능하면 한 사람 전체의 그림을 완성하려는 쪽으로 노력한다. 평가 절차는 내담자에게 다양한 음악 활동들에 참여할 것인지 묻는 단순한 것뿐 아니라 표준화된 검사를 진행할 만큼 구조화된 것도 있다. 정형화된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음악 치료사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다음의 기능 중 어느 것이 목표 행동과 음악 치료 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가? A. 의사소통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수용성과 표현성 언어. B. 인지 사고, 사고 과정, 학습 스타일. C. 신체, 일반적인 신체 건강과 상태. 듣기, 보기, 지각하기, 접촉 감각, 냄새 맡기, 움직이기와 같은 감각 운동 혹은 지각 운동 기능들. D. 음악 관심, 반응, 선호도, 성악과 악기 능력, 피치 구별, 리듬 지각, 창조성. 2. 정신, 사회 집중력, 자기 인식감, 자기 개념, 자신감, 참여도, 협동심, 수능도, 치료자와의 관계, 대인관계 기술, 다른 이들과의 상호작용. F. 감정, 정서와 느낌. G. 다른 적절한 영역들, 심리적 혹은 교육적 욕구, 일상 활동, 개인적인 적응력, 여가, 직업적, 영적 욕구, 기타. 2. 평가 정보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A. 다른 전문가들로부터. B. 첫 치료 시간부터. 3. 기능들이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가? A. 행동들의 관찰을 통해서. B. 기능 수준을 검사하기 위해 고안된 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C. 일반적인 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4. 어떤 음악 경험이 관찰 기회 혹은 평가를 요구하는 기능들을 나타나게 하는가? 5. 어떤 다른 상태 혹은 상황들이 평가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것인가? A. 어떻게 각각의 기능이 측정되어질 것인가? B. 어디에서 혹은 어떤 상황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인가? 임상증례, 랄프. 랄프는 23세 남자로 자동차 사고로 두 눈의 시력을 잃었다. 많은 타박상으로 회복을 위해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점점 더 침울해하고 좌절했으며 자신을 돌보는 것도 거부하고 사고 전에 즐겨 했던 어떤 활동도 시도하지 않았다. 사회복지사에 의해 의뢰되었는데 음악치료사는 집으로 랄프를 방문한다. 첫 치료 시간이 끝나고 치료자는 다음을 기술했다. 1A. 의사소통. 랄프는 가족들과 명료하게 말할 수 있다. 그는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말하기를 주저한다. B. 인지. 랄프는 매우 지적이고 고졸의 학력이다. C. 신체. 랄프의 확실한 장애는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잘 움직일 수 있다. 그의 이동성은 안내견의 도움으로 매우 향상되어 있었다. 이전에 어떠한 지각장애의 병력은 없다. D. 음악. 음악적 관심의 폭이 넓다. 그는 재즈 피아노를 배웠고 자신의 피아노가 있다. 그러나 수년간 연주하지 않았다. 카페에서 몇 번 연주를 해본 후에 그는 사고 전처럼 피아노 레슨을 다시 받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극도로 제한된 정도의 능력만을 보여주고 있다. 2. 정신, 사회. 그는 방문객을 피하고 함께 사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죽었다고 친구들에게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질문에 대답을 하더라도 단음절만을 이용해서 대답을 하는 등 치료자와 관계 맺는 것을 주저했다.
F. 감정 사고 이후로 발생한 그의 우울한 상태는 극복하는 데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는 식욕도 없고 옷을 입고 침실을 떠날 용기도 없다. 2. A. 사회복지사의 평가. 랄프는 그의 장애에 대한 극도로 부정적인 감정 반응으로 음악 치료에 의뢰되었다. 그는 사회복지사에게 자신의 음악적 취미를 포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복지사가 즉시 음악 치료사에게 전화했다. 복지사와 의사는 이 직내에 가치 있는 정보 제공자가 되었다. B. 초기 음악 치료 평가. 랄프는 그가 항상 키보드 연주를 즐겨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낱장 악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연주를 잘하려면 키를 꼭 봐야 한다고 우겼다. 그는 현재 그의 연주가 예전만 못하다고 믿고 있다. 몇몇의 익숙한 곡을 피아노로 쳐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 그는 주저했다. 그가 오른손을 이용해 짧게 손을 풀어보더니 결국 피아노에서 몸을 돌리며 울기 시작했다. 랄프는 신체적으로 유능했으나 심리적으로는 피아노를 연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피상적인 관찰 결과 다음의 목표를 만들었다. 정기적인 사회 활동들을 지속하고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증가시키기 위한 단기적인 목표는 여가 활동에 참여시키고 정기적으로 다른 이들과 교류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의 목표 행동을 만들게 하였다. 침실 밖의 활동들에 참여, 특히 피아노 연습,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기. 3. 랄프는 침실 밖에서 보낸 시간들, 특히 피아노 치기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매일 기록할 것이다. 4. 성공. 지향적 피아노 강습과 격이 없는 상담은 주요한 치료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는 자신감을 끌어올렸고 그의 침실을 좀 더 자주 떠나는 시도를 했다. 랄프는 그의 연주에 친구들을 초대하고 지역의 음악 관련 일에 참여하도록 격려받을 것이다. 5. 랄프가 정기적으로 집을 떠나기 시작할 때 음악 치료 시간에 대한 평가가 수행될 것이다. 랄프는 한 주 동안의 활동 기록을 이용하여 스스로를 모니터할 것이다.